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 타경 107586이고 지목이 대지로 두 필지인데 191평입니다. 날짜는 이것도 5월 30일 화요일 날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세종시라고 돼 있지만은 오창의 산업단지하고 가까운 세종시입니다. 오창이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땅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개인 땅의 두 필지가 지나서 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핵심이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6억 3,500짜리가 3억 1,000까지 떨어졌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오창은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땅이 경매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죠? 이유가 있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목이 대지죠. 대지는 개발행 허가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막바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시에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한 그 배수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목이 여긴 지금 대지죠. 대지인 경우에는 그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건축 허가의 조건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인데 157-3, 296-2 이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57-9가 있죠. 157-9는 296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진입 도로를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이 157-9를 보게끔 지목을 보면 지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57-9가 도로가 아니고 땅이 대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도로 모양으로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아까 제가 다른 사람 땅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개가 보면 요 땅 하나고 요 땅 하나예요. 근데 요 두 개의 땅을 지나서 우리 땅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쪽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요 똑같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것 똑같이 두 개를 걸쳤죠. 우리 땅만 걸친 게 아닙니다. 이 땅도 걸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96번지에 건축허가를 어떤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본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도로고 이건 이 154-9는 대지로 돼 있죠. 요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개인 땅이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 도로도 개인 땅이죠. 개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가 이게 개인으로 돼 있고 이쪽으로 윗집도 들어가고 우리 집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땅으로도. 자, 그런데 윗집 땅에 제가 건축물 관리장을 제가 본 겁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제가 본 거예요. 건축물 현황도. 건축허가 받았죠. 받았을 때에 도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도로지만은 여기는 아까 우리 두 필지가 잘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땅은 여기에 우리 필지로 들어가는 땅에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죠.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의 땅 두 필지지만은 그 땅은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요로 들어가는 땅의 필지를 잘라서 거기만
사용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자르지 않고 그 필지를 전부 다를 도로 사용 승인을 했죠. 안 잘라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그 도로를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그리고 만약에 막으면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 땅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로드뷰를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로드뷰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황도로가 요 집이고 요 집이고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이고 여기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게 있어 이쪽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요 도로입니다. 그런데 로드뷰를 자세히 보니까 요 땅만 이게 아니라 여기도 도로가 있죠. 예. 여기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도로는 뭐가 돼 있죠? 포장. 여기는요. 네. 포장이 안 돼 있죠. 자, 근데 항공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낙찰받을 땅이 이 땅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땅인데 지금 이쪽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이 도로. 이게 지금 보면 그 항공하고 실질하고 측량을 해보면 조금 밀렸을 거예요. 위로. 이것도 이게 보면 집이 이렇게 남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남의 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 현황도로도 이렇게 밀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보이죠. 예. 이 도로가 이렇게 지나서 이 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집을 이렇게 통해서 이 집으로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땅에 들어가는 여기 남의 땅을 또 막고 있지만은 이 도로가 우리 땅을 무담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남의 땅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 땅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40평에서 5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60평에서 한 4, 50평을 뺏긴다는 얘기는 우리는 110평을 사면서 160평 가격을 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권리 분석이 이해가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는 우리가 집을 짓고 사용을 했을 때 여기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샀을 때 여기는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막아요, 못 막아요? 저희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막아요. 하지만 못 막습니다. 그럼 못 막는데 이 집하고 이 집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집하고 이 집을 건축물로 관리장을 뭐야? 떼어봤더니 둘 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아까는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 해줬죠. 예. 근데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사용 승인을 안 해주죠. 사용 승인 안 했어도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용 승인을 안 했을 때 막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막으면 상대편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예. 소송을 걸 수가 있었을 때에 막지를 못하고 내주라고 그래요. 판결이 내주라고 하는데 내주는 조건이 지료를 내는 조건, 주는 조건입니다. 아까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지료 없이 그냥 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용승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료를 주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료를 얼마를 주라고 했을 때 그 지료는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지료를 얼마 주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요. 했을 때 우리는 당신네들이 맹지고 나는 뭐 지료를 받았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도로 건축법상 도로만큼 4m만큼을 측량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팔겠다. 그럼 우리는 감정가에 지금 반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팔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감정가에서 팔아도 되고 지료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현황도로가 있죠. 그러면 우리 땅이 지금 사실 여기 있는데 사실은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여기 현황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쪽으로 땅을 내줘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여기 그냥 다 막아버려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이런 방법이 좋은지 좋은 방법이 좋은지는 서로 협상을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절대 질르지 마십시오. 이거는 왜 질르지 말아야 되죠? 160평을 몇 평 주고 사는 거라고 몇 평 110? 110평을 160평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좀 잘라준다 그러면 잘라서 판다는 문제가 없는데 옆으로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안 쳤을 때에 다 이렇게 100%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땅 모양과 관계가 없지만은 건물 자체가 자 보십시오. 항상 지적 당상이 북쪽이죠. 네. 이쪽이 남쪽이죠. 네. 근데 여기 뭐 남쪽에 지금 뭐가 있죠? 산이. 산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북쪽으로 이렇게 집을 붙여서 지어서 남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남쪽이 산이 좀 박혀 있는 불리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차의 땅값이 올라가고 뭐 다세대 같은 거를 진다 그러면 세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아주 정원을 깨끗이 짓고 좋은 집을 짓고 살겠다 이런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땅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 집에 집이 좋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근처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주면서 그냥 몇 년 살다가 다른 데 옮겨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월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땅이기 때문에 절대 질러서 현재 땅 가격과 거의 가까운 가격으로 해서는 생산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건물의 전문가로서 또는 특수 경매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수경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 해갖고 매주 목요일 날 3시부터 5시, 야간에 7시부터 9시 반까지 과목별 10만 원을 가지고 받으면서 4개월 과정이고 한꺼번에 40만 원을 내고 등록을 하시면은 1년 동안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서울에 선릉역 5번 출구에 역삼 방향으로 직진해서 한 200m 정확하게 그 항공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281m더라고요. 281m 우측에 아남타워 1414호입니다. 어저께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갖고 뭔 소린가 했더니 앞에까지 왔는데 몇 호실인지 잊어먹어서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414호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1414호 외우기 쉽지 않아요? 좀 기억해 두시죠. 1414호로 아무튼 그리고 저한테다가 또 뭐 이렇게 문의를 하고 뭐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평일 날에는 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을 하고 목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려고 상담을 하시려고 오실 때는 3시에서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고 그다음에 7시에 시작이니까 5시 반에서부터 7시 40시 오면 틀림없이 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미리 오시려고 하면 3시 전서부터니까 저하고 전화를 하시게끔 되면 1시나 2시쯤에 오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